5.17 시국 수습방안에 포함된 배후 조종자 검거와 부정축제자 처벌 조치에 따라 이른바 삼김씨로 불리던 김대중 씨와 김종필 씨가 체포 연행되고 김영삼 씨는 가택에 연금되었다. 삼김 씨는 모두 대통령이 될 뜻을 품고 있었고 11.6 이후의 정치 상황이 자신들의 집권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고 확신했을 것이다. 아마 국민들도 이들 세 사람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될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을 터였다. 그런데 5.17 조치로 이들이 모두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부터 불과 100일 뒤에 내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5.17 조치는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작업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것 같다.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그런 의심 어린 시선이 전혀 엉뚱한 것만도 아니라고 하겠다. 하지만 최 대통령께서도 그 즈음 극도의 위기감을 토로했듯이 1980년 5월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한 가지 생각만으로도 잠 못 이루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삼김 씨를 포함한 국기문란자와 권력형 부정축제자들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나는 실무자들에게 특별한 지침을 주거나 하지는 않았다. 대상자 선별 기준과 구체적 명단 작성 등 조사 과정은 모두 보안사의 정보처와 대공처에서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가며 진행시킨 것이다. 이학봉 단장은 1995년 3월 28일 검찰 조사 때 이렇게 밝혔다. 김대중 씨 등 소유사태 배후 조종자 등은 대공처에서 5월 8일경부터는 정부처 학원반의 자료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5월 11일경부터는 경찰 중앙정보부의 학원반의 협조를 받아 자료를 모아 선정작업을 하였습니다. 선정작업은 제가 총괄을 하고 대공과 수사과 등의 직원들이 5월 8일경부터 위와 같이 자료를 검토하던 중 5월 10일 북괴 남침 위협에 대한 정보가 입수되어 대책에 대하여 검토를 하던 중 그 대책으로 5월 11일 전두환 장군에게 재야와 복학생과 대학생이 연결되어 학생 시위가 일어나는 것이 거의 보이는데 학생 시위 등 소요의 근절책은 학생 시위 배후 조종자들에 대한 재야, 복학생, 학생 대표들을 검거하여야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를 드렸더니 전두환 장군이 저에게 국민들 사이에 부정축제자들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으니 부정축제자들에 대한 조치도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고 권정달 정부처장을 불러 부정축제자들에 대한 자료들이 있느냐고 묻고 권정달 정부처장과 저가 협조를 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시위 배후 조종자에 대하여는 국기문란자라는 이름을 붙여 5월 13일경까지 선정작업을 하였고 부정축제자에 대하여는 권력형 부정축제자라는 이름을 붙여 작업을 하였는데 권정달 정부처장이 그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저에게 정부처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경찰, 중앙정보부에 있는 자료를 더 추가하여 주어 기초조사를 하고 5월 13일 저녁 8시경 보안사령관실에서 전두환 장군, 저 권정달 정부처장이 같이 보안사령관실에서 선정작업을 하였습니다. 전두환 장군이 그 선정된 사람들을 정리하여 보고를 하여 달라고 하여 제가 국기문란자들과 권력형 부정축제자들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만들어 5월 15일 보안사령관실에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국기문란자는 학생시위 배후 조정 혐의를 기준으로 하였고 권력형 부정축제자들은 부정축제로 지탄을 받는 여론 대상자, 권력의 비호하에 재산을 많이 증식한 사람 등이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소요사태의 배후 조종자와 권력형 부정축제자의 명단을 살펴보신 후 특정인 한 명에 대해서만 명단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밝혔을 뿐 그 밖의 일에 대해서는 계엄 수사당국의 수사 차원의 조치로 받아주셨다. 12.12 당시 정승화에 대한 합수부의 연행계획을 보고받고 수사기관의 법에 의한 조사 또는 수사는 대통령이 승인하거나 지시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던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신 것이다. 이 대목에 관해서는 최강수 대통령 비서실장도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대통령께서는 80년 5월 17일 10시경 전두환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약 1시간 접견하셨고 이 자리에서
전두환 중정부장 서리는 대통령 부재 중의 안보 상황, 그리고 학생 시위 등 국내의 상황 전반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고 하심. 그 후 전 중정부장 서리는 오후 6시경 신총리, 주장관, 이 계엄사령관과 같이 청와대에 들어와 대통령을 뵈었으며 그들과의 면담이 끝난 후 전 중앙정보부장 서리가 남아서 보고를 들을 사항이 있다고 하여 30-40분 정도 보고를 들으셨다고 함. 동보고 내용에 대하여는 후술하겠음. 전두환 합수본부장이 대통령께 보고드린 내용은 권력형 부정부패 관련 혐의가 있는 사람들과 소요의 배후 조정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에 관련된 것으로 기억된다고 하심. 전술한 바와 같이 전두환 합수본부장이 보고드린 내용은 그간 정치권에서 권력형 부정축제 및 재산 해외 도피 등 범법 행위자 처벌에 대한 논란과 사회적 규탄이 있어 합동수사본부가 이에 대한 내사를 하였던 바, 일부 인사의 구체적 부정축제 등의 혐의가 드러났으며 또 그간의 각종 소요 사태에 대한 배후 조정 혐의를 내사하였던 바, 구체적 혐의 사실이 드러나서 관련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대상자들에 관한 두툼한 문서를 가지고 왔었다고 하시며 전두환 합수본부장이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실 수 없었다고 하심. 상술한 바와 같은 전두환 합수본부장의 보고에 대하여 당시 비상계엄하에서 군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어 범죄 수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으며 군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사람을 수사해야 할 권한과 의무를 법에 의하여 부여받고 있어 상사랄지라도 수사관들의 범죄 혐의자 수사를 부당히 간섭할 수 없는 것인 만큼 합수본부장의 보고에 대하여 대통령께서는 이에 관여하거나 승인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시고 법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말씀하셨다고 함. 또한 수사기관이 법의 규정에 따라 범죄 혐의자를 조사 또는 수사함에 있어 그 구체적 수사 방법은 계엄수사당국이 법에 의해 결정할 문제로서 이것 또한 승인이나 지시할 사항은 아니었다고 생각됨. 또한 이와 같은 조사나 수사는 수사기관의 법적 권한의 행사로 받아들이셨으며 정치 풍토의 개선 내지 쇄신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계엄하에서 정치권과 사회 전반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대처해 나가던 이희성 계엄사령관도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군이 정치 전면에 나서기 위해 김대중, 김종필 씨 등을 체포 연행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국 수습 조치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소요 사태 진압과 시국 수습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만 생각하였습니다.